이게 진짜 한국 차야? 헉, 이건 무슨 우주선이야? 한 남성이 충격에 잠긴 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성의 옆에 있던 여성도 깜짝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의자가 자동으로 누워? 어머, 마사지도 돼? 헉,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로 돼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남녀 커플의 당황한 표정, 이어지는 감탄과 연속된 카메라 플래시. 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여행을 온 일본 커플이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은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 김희정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사는 타나카 미카라고 합니다. 저에겐 사귄 지 2년 된 남자친구 시니치가 있어요. 시니치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박람회, 시승 행사 같은 곳은 빠짐없이 가고 자동차 잡지도 구독하고 있죠. 어느 날 시니치와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우리는 도쿄에 새로 생긴 수입차 전시장에 가기로 했죠. 저는 사실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시니치의 취미를 존중해주고 싶어 따라가기로 했어요. 와, 미카, 이거 봐. 이게 신형 스포츠카야. 일본에 드디어 들어왔어. 시니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차에 푹 빠져서 저를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의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시니치, 나도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나 여기 심심해. 아, 미안. 근데 이 차는 진짜 대단해. 가격이 1억 엔이 넘는 차야. 그래, 근데 난 자동차보다 시니치랑 데이트하러 온 거야. 그 말에 시니치는 순간 멈칫했지만 다시 차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차가 그렇게 좋으면 차랑 데이트해. 난 간다. 시니치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미카, 미안. 근데 자동차는 내 꿈이잖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더 관심 갖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기분이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동차 이야기만 나오면 늘 갈등이 생기곤 했어요. 저는 평소부터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시니치, 우리 한국 여행 가는 거 어때?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명동거리도 가보고 싶어. 하지만 시니치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굳이 한국까지 왜 가야 해? 차라리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자. 유럽은 비싸잖아. 한국이 가깝고 음식도 맛있고 요즘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난 관심 없어. 한국이 뭐 얼마나 발전했겠어. 차도 우리나라 차가 훨씬 더 좋잖아. 저는 순간 시니치를 한국에 데려갈 묘수가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자동차였죠. 며칠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국의 전기차가 일본의 전기차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시니치에게 다시 한국 여행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자. 아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가서 할 게 없잖아. 아닐걸? 자기 자동차 좋아하잖아. 한국의 전기차가 일본 전기차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던데 일본에 있는 자동차 전시장이랑 본국에 있는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된 차들이 다르다고 하던데 관심 있지 않아? 제 말에 시니치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계속 말했죠. 한국의 자동차가 도요타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자동차 매니아들도 많던데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니치는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의 자동차가 일본의 자동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멍청이들이 있을 수 있지? 한국의 자동차는 전부 도요타의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카피캣이나 마찬가지라고. 시니치는 다 좋은데 이렇게 자국 중심주의처럼 말할 때마다 좀 아저씨 같고 쫌생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면 될 텐데 꼭 아니라고 고집부리는 걸 보면 우리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잠깐 씩씩거리던 시니치는 결국 그래, 한번 가서 보자고 한국의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야 라고 말했죠.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커플은 한국으로 향하게 됐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시니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뭐야, 공항이 왜 이렇게 커? 일본보다 괜히 커 보이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의 말투에선 여전히 비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해 짐을 두고 저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쇼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니치였지만 명동의 활기찬 분위기에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여긴 어딜 가도 사람 천지네. 그게 명동의 매력이야.
저는 신이치를 이끌고 명동의 떡볶이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신이치는 떡볶이를 앞에 두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빨갛기만 하고 맵기만 한 거 아니야? 나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 한 입만 먹어봐. 안 맵게 해달라고 했어. 신이치는 찌푸린 표정으로 떡볶이를 한 입 먹었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달콤한데? 뭐지? 은근히 맛있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일본엔 없는 맛이야. 속으로 그거 봐라 신이치 라고 생각했죠. 명동을 한창 구경하고 저희는 저녁으로 수시를 먹으러 갔어요. 왜 한국까지 와서 수시를 먹었냐 싶으시죠? 그건 바로 신이치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저 역시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고 와야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인데 신이치는 외국에 나가서 일식을 먹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면서 꼭 일식을 고집하더라고요. 사실 신이치는 일본에서도 수시의 맛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식 중에 수시를 먹자고 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시를 먹는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가보자. 얼마나 다른지 직접 확인해봐. 저는 일부러 평이 좋은 오마카세 수시 가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일본의 수시집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어라? 분위기는 꽤 괜찮네. 주방에 있는 셰프들이 칼질을 하는 모습을 보던 신이치는 살짝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셰프가 만든 첫 번째 수시는 연어 초밥이었어요. 신이치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죠. 그냥 뻔한 연어 초밥이겠지. 그런데 한 입 먹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야 이거? 엄청 부드럽잖아. 평소에 미식가처럼 굴던 신이치가 갑자기 셰프 쪽을 쳐다보더니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셰프는 트러플 소스를 올린 참치 수시와 한우 육회 수시를 내놓았습니다. 육회가 수시로 나온다고? 이건 좀 생소한데? 신이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고 나서는 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뭐야? 일본엔 없는 스타일인데 진짜 맛있어. 그 후로는 신이치가 말없이 수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고 노트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수시, 인정? 제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신이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반칙이다. 한국 스타일로 변형한 게 훨씬 맛있잖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신이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미카, 오늘 하루 진짜 재밌었다. 응? 갑자기 왜 그래? 솔직히 말할게.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공항도 편하고 명동도 재밌고 음식도 맛있고. 그가 인정한 건 단순히 수시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불편하고 별로라며 투덜대던 신이치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하나하나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됐어, 이겼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잖아. 신이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다음 날은 서울에 사는 제 친구 지영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라 한국에 오면 꼭 만나야 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지영이 신이치에게 물었습니다. 신이치 씨, 한국 여행 어때요? 재밌어요? 신이치는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네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니. 어제 떡볶이랑 수시 먹을 때 표정은 대단했으면서. 지영은 우리 대화를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이치 씨, 자동차 좋아한다면서요? 미카가 꼭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 가보고 싶다고 저한테 미리 예약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게 볼 게 있을까 싶긴 한데 미카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서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렇게 말을 한 신이치는 지영이 한국인이라는 걸 그제서야 인지한 건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이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해서 사람들이 가끔 지영이가 한국인인 걸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의 신이치처럼요. 신이치가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지영은 살짝 웃으며 신이치를 바라봤습니다. 응, 요즘 한국차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아마 가보면 깜짝 놀랄걸요?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처럼 만든 옵션도 있어요. 신이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카메라로 사이드 미러를 대신한다고? 그건 그냥 보여주기용 아니야? 실생활에선 쓸모없을걸. 지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유용한지 아닌지 직접 보면 알겠죠? 저는 속으로 좋았어. 이번 기회에 신이치의 고정관념을 확실히 깨주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신이치는 여전히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살짝 팔을 끌어당기자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별 기대는 하지 마.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가 전시장이라고? 엄청 깔끔하다. 신이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전시장 많아. 특별할 거 없잖아. 그때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하얀색 전기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의 매끈한 바디라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우와, 저 차 진짜 예쁘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이치는 한 걸음 다가와 하얀색 전기차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괜찮네. 뭐야, 인정하는 거야? 제가 놀리듯 물었지만 신이치는 눈만 움직여 차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충 보다가 차의 양쪽에 붙어있는 작은 카메라 렌즈 같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사이드 미러가 없어? 신이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의 옆쪽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어디 숨겨놨나? 접이식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옆에 있던 지영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차는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로 보는 거야. 뭐? 카메라로? 진짜로? 신이치는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이, 그건 그냥 전시용이지. 실제로는 불편해서 못 쓰지 않겠어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영은 운전석 문을 열어 신이치를 불렀습니다. 타서 한번 보세요. 대시보드에 바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신이치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보통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드 미러가 보여야 하는데 이 차는 양쪽에 있는 것은 화면뿐이었습니다. 진짜네. 사이드 미러 대신 화면이 있어. 신이치는 대시보드의 디지털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헉, 이거 뭐야? 진짜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야? 대시보드 양쪽 끝에 있는 화면에는 차의 양옆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움직이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나오잖아? 신이치는 화면을 보며 왼쪽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와,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네? 그거 봐, 내가 뭘 했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기존 사이드 미러보다 더 많이 보이죠? 신이치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네. 여태껏 봤던 사이드 미러보다 더 넓게 보이네요. 그는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사각지대 문제로 사고가 나는 영상들을 자주 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카메라 시스템을 직접 보니 게임 화면처럼 명확하고 깨끗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와 일반 사이드 미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잖아. 오른쪽 끝까지 다 보이잖아. 이게 진짜로 상용화됐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영이 대시보드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화면에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어. 뭐? 확대, 축소가 된다고? 신이치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줌인, 줌아웃 되면서 좌우의 시야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했습니다. 우와, 진짜로 확대가 되네? 우천 모드도 있다고요? 우천 모드? 비 올 때도 영상이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는 모드인데 빗방울이나 습기로 가려질 일이 없어요. 신이치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헉, 미친 기술이네.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능인데. 신이치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일본 차의 사이드 미러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일본 차도 요즘 카메라 사이드 미러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르네. 그렇지, 이건 이미 상용화돼서 도로에 다니고 있어요. 신이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차라고. 진짜 미쳤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급차가 진열돼 있는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빠진 차가 한 대 진열돼 있었죠. 현장의 판매사원이 지영과 눈인사를 하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영이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해줬죠. 지영은 그걸 듣더니 진짜요? 우와! 라고 중얼거리더니 이내 우리에게 통역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차는 마사지 기능이 있다고 말이죠. 지영은 신이치에게 조수석에 앉아보라고 말했죠. 그리고 버튼을 하나 눌렀어요. 뭐야?
신이치는 갑자기 몸이 기울어지자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좌석이 왜 움직여? 지영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리클라이너 시트예요. 자동으로 눕히면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좌석처럼 변하는 거죠. 비즈니스 클래스. 신이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좌석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시트가 완만한 각도로 뒤로 젖혀지더니 거의 침대 같은 각도로 변했습니다. 지영이 또 다른 버튼을 누르자 신이치의 좌석이 천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신이치는 의자에서 뛰어오르듯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그건 마사지 기능이래요. 지영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허리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이지 여기서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 지영이 리모컨의 강도 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진동의 세기가 강해졌고 신이치의 표정이 또다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헉, 진짜 마사지 돼? 이건 장난 아니잖아. 신이치는 의자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좀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이러다 잠들겠어. 저는 옆에서 신이치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왜, 일본 채도 있겠지. 그 말에 신이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어. 뭐라고? 못 들었어. 다시 말해봐. 없다고. 일본 챈 이런 거 없다고. 신이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였죠. 지영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인정할래요? 한국차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신이치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네. 전시장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신이치는 조용했습니다. 원래라면 차에 대해 떠들어대거나 스마트폰으로 일본 자동차 뉴스를 보면서 자랑했을 텐데 오늘은 스마트폰도 꺼내지 않고 묵묵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이치의 옆에 앉아 살짝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뭐 별로였어? 신이치는 고개를 들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카, 솔직히 말할게.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신이치는 뻘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내가 한국을 무시한 거 인정한다고. 헉, 세상에, 드디어 신이치가 인정했네? 이건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고 신이치는 억지로 웃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그만 놀려. 하지만 신이치의 표정은 조금 진지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오늘 전시장에서 본 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신이치는 눈을 감고 천천히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뭐 전시장에 있는 전시용 차라고 생각했어.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카메라로 양옆을 볼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로 좌우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작동하잖아.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더라. 신이치는 고개를 젓더니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리클라이너 시트랑 마사지 기능 진짜 말도 안 돼. 차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신이치의 놀라는 표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 누우니까 하늘의 별 모양 불빛도 보이고 그때 이건 좀 심했다 싶었지. 내가 지금까지 봐온 차 중에 이런 차는 없었어.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작은 호텔방 같았다고. 신이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엔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지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되게 복잡해. 신이치는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항상 일본 차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우리나라 차가 최고고 다른 나라는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지. 근데 오늘 보니까 한국 차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더라. 사이드 미러 카메라? 일본에선 아직도 시범 운영 중인데 여긴 이미 상용화돼서 도로에 굴러다니고 있잖아. 신이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난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그냥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신이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뀐다고 했잖아. 신이치는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 말이 맞았어.
몇 초 동안의 침묵 후 신이치는 갑자기 웃으며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미카,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한국 차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뭐라고 했어? 방금 뭐라 했냐고?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한국 차, 일본 차보다 뒤떨어진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젠 한국 차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냥 생각이야. 신이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오늘 본 차는 진짜 사고 싶더라. 그 리클라이너 시트랑 마사지 기능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배꼽을 잡고 웃어버렸습니다. 하하하, 방금 차 사자고 한 거 맞지? 나 녹음할 걸 그랬어. 에이, 조용히 해. 그저 생각만 해본 거야. 하지만 신이치는 웃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신이치는 살면서 한국 차를 딱 2번 타봤다고 하더라고요. 탈 때마다 좋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광고겠거니 하고 넘기고 살았는데 오늘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한국의 자동차가 정말 일본 차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눈 감고 귀 닫으면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 같다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이치의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신이치는 한국의 여행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거 좀 멋지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커플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신이치가 먼저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전에 먹었던 수시 한 번 더 먹고 싶다며 말이죠. 조만간 또 한 번 둘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자동차를 완전 무시하던 일본 남성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된 사연이었네요. 두 분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여행을 자주 오셔서 한국을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과거에는 도요타 자동차가 길에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이 외국에서도 정말 인정받고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저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